안녕하세요. 나이스한 씨입니다. 작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공동주택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쉬움을, 또 한쪽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대에 이르러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인지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도 선임의 의무화로 인해 일터에서 해당 전문 인력들의 추가 고용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인프라 형성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동주택의 선임을 반대한 입장에서 보자면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외부 업체 대행 남발로 인해서 실제적인 점검이 아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기존 직원들을 어떻게든 짜내고 겸직시키는 등 인원 충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 한 번 기계설 비유지 관리자 선임 사례와 같이 고용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맞는 답일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결론은 현재 시행령은 공동주택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현재 제외되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고 언제라도 다시 협의를 통해서 차후 공동주택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미리 선임 가능한 자격을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특급 기술자 1명에 초급 기술자 1명,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고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중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초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는 제외된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3,000세대 이상은 특급 기술자 1명과 초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고급 기술자 1명과 초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고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중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초급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술 자격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급 기술자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기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지막으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급 기술자의 경우입니다. 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디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급 기술자의 경우입니다. 사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해당하는 자격증의 종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술사로는 정보통신, 산업계 측제어, 전장용,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등이 포함됩니다. 기능장의 경우에는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자격증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경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반도체 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토목,
철도 신호, 정보 보안, 빅데이터 분석, 임베디드, 모보 소프트웨어 개발, 모보타드웨어 개발, 모보기구 개발, 광학기기 또는 의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의 경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제어, 반도체 설계, 정보처리, 포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사입니다. 기능사의 경우에는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 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 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유지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